안녕하세요. 외과 담당하고 있는 최진영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 슬개골 탈구의 정의는 말 그대로 슬개골이라는 뼈가 탈구되는 질환입니다. 모형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무릎의 안쪽에 보면 안쪽에 작은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개골이라는 작은 뼈가 무릎 안쪽에 여기 고랑 자리에 정상적으로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뼈가 한쪽으로 그러니까 탈구되는 질환을 슬개골 탈구라고 합니다. 특히 슬개골 탈구는 우리나라에서 소형견 품종에서 많이 호발하는 질환입니다. 슬개골 탈구는 총 4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총 1기부터 4기까지 4등급으로 나눠져 있고, 좀 이해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3기부터가 슬개골이 뼈가 항상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형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슬개골 이 작은 뼈가 무릎뼈가 항상 빠져 있고 활동을 할 때마다 항상 빠져 있는 게 3기이고요. 그리고 빠져는 있지만 다리를 굽혔다 폈다 할 때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지고 빠지고 이게 반복되는 게 2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기는 평소에는 잘 안쪽에 탈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이거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탈구시켰을 때 빠져나오는 게 1기입니다. 그리고 4기는 3기에서 더 진행이 된 등급이고, 4기는 항상 빠져 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환납을 시키려고 해도 환납이 되지 않는 기수입니다. 슬개골 탈구가 있는 아이들의 증상은 무릎을 아파하거나 아니면 무릎을 불편해하는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보셨을 때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은 무릎 통증이 있을 때는 이제 한쪽 다리를 갑자기 이제 들고 있는다거나, 아니면은 한쪽 다리를 들고 깽깽이 상태로 걷는다거나, 아니면은 좀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뒷다리를 뒤로 빼는 행동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뒷다리를 빼면서 무릎을 피면서 슬개골이 다시 정상 위치로 환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습관적으로 무릎을 뒤로 뺐다 굽혔다 하는 증상들이 좀 특이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비특이적인 다리를 불편해하는 행동들로는 보호자분들이 이제 표현하시기로 산책을 하다가 얘가 요즘에 최근에 안 걸으려고 해요. 산책을 하다가 안아달라고 해요. 라고 할 때는 뒷다리가 불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슬개골 탈구의 수술 방법은 아이들의 나이나 아이들의 몸 크기, 그리고 기수, 그리고 종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수술 방법들 몇 가지를 설명드릴 텐데요. 그 전에 슬개골 탈구의 이제 메커니즘을 먼저 이해하시면 수술 방법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보호자분들 다 아시는 대로 슬개골 탈구란 이 작은 뼈가 탈구되는 질환인데요. 이렇게 안쪽으로 탈구가 되면서 안쪽에 있는 도르래가 평평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탈구가 되면서 뼈가 안쪽으로 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슬개골 탈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퇴사두근이라는 큰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육이 무릎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안쪽으로 수축하면서 안쪽에 있는 근육들은 수축하게 되고, 반대로 바깥쪽에 존재하는 연부 조직이나 근육이나 인대들이 더 늘어나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슬개골 탈구가 지속되는 아이들에게 흔하게 적용될 수 있는 수술은 슬개골이 안쪽에 있는 이 도르래를 파주는 성형술을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안쪽에 있는 조금 휘어진 뼈를 잘라줘서 정 위치로 옮겨주는 절골술을 하나 또 진행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늘어나 있는 근육이나 관절랑이나 연부 조직을 일부는 잘라주고 봉합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더 잡아 당기면서 이제 내측으로 탈구된 슬개골을 안쪽으로 위치시켜주면서 무릎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조금 더 비침습적인 수술 방법인데 바깥쪽에 실을 설치해서 인공인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수술도 있습니다. 슬개골 탈구가 있는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탈구가 계속 지속된 상태로 오랜 시간 있으면 일단은 그 대퇴사두근이 정 위치에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무릎의 불안정성이 더 증가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안쪽에 무릎의 안쪽에는 뼈나 연골 이외에도 안쪽에는 앞십자인대와 뒤십자인대가 존재하는데 무릎 불안정성이 높아질수록 이 안에 있는 전십자인대 파열 위험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불안정성이 증가되면서 무릎 자체의 관절염도 더 빠르게 악화되게 됩니다. 실제 슬개골 탈구가 있는 개에서 소형견의 40% 정도 그리고 대형견의 13% 정도는 슬개골 탈구가 있을 때 전십자인대 단열이 동반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슬개골 탈구가 있을 때 언제 수술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조금 단순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1, 2기일 때와 3, 4기일 때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3, 4기는 항상 빠져있는 상태예요. 이때는 아이들 통증도 심하고 관절염의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3, 4기일 때는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1, 2기일 때는 아이들이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파행이 있으면 수술을 바로 해주시는 게 맞고 파행이 없으면은 이제 다리 정기 점검으로 모니터링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헌상의 보고에 따르면 1, 2기이고 슬개골 탈구가 1, 2기이면서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4년 정도 팔로우업을 했을 때 결국에는 파행이 만성적인 파행으로 가기 때문에 약 50% 정도에서는 수술을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슬개골 탈구가 있는 아이들은 수술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슬개골 탈구 수술한 이후에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호자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슬개골 탈구 수술을 했는데 1기 또는 2기까지 재발을 했다라고 하면은 수술은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3기까지 재발을 했다라고 하면은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한 경우 90% 이상이 슬개골 탈구 1기이거나 이제 파행이 없는 정도까지는 재발이 됩니다. 그리고 슬개골 탈구가 4기인 경우에 수술을 했을 때는 재발률이 약 50% 정도라고 이제 높게 알려져 있어서 4기인 경우 수술을 했을 때는 수술 후 회복 관리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슬개골 탈구 수술한 후에 예방 또는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보호자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수술 후에 2주에서 4주까지는 운동 제한을 해주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소형견 품종들이 많기 때문에 소형견 보호자분들께는 집안에서 조금씩 걸으면서 산책하는 정도로만 이제 운동 제한을 해달라고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배뇨 배변을 밖에서 하는 아이들에 한해서도 배뇨 배변 할 때만 잠깐 내려주시고 이제 다시 안아주시는 방향으로 한 달 동안은 운동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하고 절골술을 한 경우에는 이제 이 절골술한 뼈가 붙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개월까지는 과도한 운동은 좀 피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슬개골 탈구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호자분들이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이제 예방을 하기보다는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무릎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그러니까 미끄러지면은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끄럼 방지 패드나 카페트를 깔아주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또는 이제 무릎에 체중이 많아지면 사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많아지기 때문에 체중 관리도 꼭 해주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강아지들은 발바닥에서 털이 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발바닥 털 주기적으로 밀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발톱도 길지 않게 자주 잘라주셔서 미끄러지는 걸 방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뭐 소파나 침대에서 이제 강하게 위아래로 뛰고 점프하거나 뛰는 것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슬개골 탈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소형견의 비율이 많고, 그리고 소형견에서 호발하는 질환 중 하나가 무릎뼈 탈구, 그러니까 슬개골 탈구 질환이기 때문에 슬개골 탈구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다리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슬개골 탈구가 있을 때는 기수가 점점 증가해서 결국 4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슬개골 탈구가 4기가 되게 되면 이제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률이 굉장히 높고 예후가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리 정기 검진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리고 낮은 기수일 때 수술을 하셔야 아이들이 예후가 좋고 관절염의 진행이 늦춰지기 때문에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다리 정기 검진 받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과 담당하는 최진영 수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